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우리들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흑백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은 보통 회색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 외톨이, 희생자, 순교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같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을 멋있게 보든 초라하게 보든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날씨도 좋고 주가는 오르고 차는 깨끗이 세차해 윤기가 나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저녁 식사도 괜찮았다면 스스로 굉장한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늘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과 상황들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 위해 타인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 자신도 실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런 방어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또는 관계를 시작하고 있든 끝내고 있든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절정기에 있든 절망의 나락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 나 직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삶이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껏 내게 맡겨진 역할들 속에서 내 삶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삶과 뭐가 다를까 싶었어요. 하지만 병을 앓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거나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끝나는 날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진실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겪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겪은 특별한 역사와 사건들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그 특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심하게 절망합니다. 자신을 알려는 노력의 첫걸음을 시작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생각해 온 것과 다른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하곤 합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최초의 시도를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자문하면 대개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까지처럼 존재를 이어가리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은행원, 여행가, 의사,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사무실의 성실한 직원, 이기적인 삼촌, 헌신적인 이웃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가끔은 억누르고 있던 충동의 몸을 맡기고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고 또는 진정한 자신을 발전하기 전에 배워야 할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훔치겠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겠다고 대답하면 당신은 진실을 말하기가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사랑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휴가 여행을 떠날 때면 나 데이비드 캐슬러는 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낮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밤늦게 완전히 지쳐 호텔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휴가 기간 동안
전혀 즐겁지도 않았고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자 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침 늦게까지 자고 느긋하게 몇몇 군데만 관광하고 하루 1시간씩 베란다나 해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봐야만 성이 차는 열성적인 관광객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휴가를 떠나면 열심히 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경과 휴식을 적절히 섞을 때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인 티모시는 60세 되던 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세 딸을 키웠으며 언제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심장 발작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건 내 동맥뿐만 아니라는 거라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굳어 있었죠. 아마도 아내가 죽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딸들 역시 강하게 자라주길 바랬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대했어요. 이제 그 임무는 끝났어요. 나도 예순이 되었으니 내 삶도 곧 끝나겠지요. 더 이상은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딸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무척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래요. 티모시는 병실에서 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딸들도 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의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아버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교훈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여행을 떠날 때면 나 데이빗 캐슬러는 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낮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밤늦게 완전히 지쳐 호텔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휴가 기간 동안 전혀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자 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침 늦게까지 자고 느긋하게 몇몇 군데만 관광하고 하루 1시간씩 베란다나 해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봐야만 성이 차는 열성적인 관광객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휴가를 떠나면 열심히 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구경과 휴식을 적절히 섞을 때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인 티모시는 60세 되던 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세 딸을 키웠으며 언제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심장 발작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건 내 동맥뿐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죽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딸들 역시 강하게 자라주길 바랬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그 임무는 끝났어요. 나도 예순이 되었으니 내 삶도 곧 끝나겠지요. 더 이상은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딸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무척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래요. 디모시는 병실에서 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딸들도 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의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아버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교훈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늦은 저녁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뭔가요? 병원에 갇혀 지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병 자체인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과거형으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과거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난 여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루게릭병이 저는 아닙니다. 제 안에는 정의할 수 없고 변화하지도 않는 저의 일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거나 병에 걸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자녀를 몇 명 두었든 자신의 본질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벗어던진 후에는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무한히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역시 잠재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매 순간마다 크거나 작은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 해 전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운 좋게도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에게는 매우 영예로운 일입니다. 교수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내가 상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던 날 다들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에 대해 언급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미소 뒤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동 심리학자인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남자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을 것이며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건강이 몹시 안 좋은 70대 후반의 자기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전 간신히 용기를 내야 했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난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더 이상 내 모습이 생기로 가득 차 보이지는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이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띄워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난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생을 떠날 수 있단다. 그 남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난 할머니에게 내가 죽을 때쯤엔 나도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파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